과잉 진압 논란. 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네, 지난달 29일 오후입니다. 광주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예, 외국인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팔을 쭉 뻗고 흔듭니다. 이 남성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막아섰고 진압봉으로 남성 손을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리면서 치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남성에게 진압봉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바로 뒤에서 테이저건을 쏘고 이렇습니다. 감전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몸통을 발로 밟고 누르는 그런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이 체포된 남성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과 경찰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강한 것 같은데? 순수히 맞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심만 그때까지.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고 확실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실제 신고인들 보면은 칼을 들고 어린이집 앞을 4번, 5번, 4번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저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이제 베트남 남성이고 친구에게 이제 부엌 칼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네. 우리 정혁전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영상 속을 봤을 때 진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잉 진압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과잉 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네. 불심 검문할 수 있겠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서 일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경찰 물리력 행사에 기준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갖다 보면 그런 물리력 행사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위와 사용된 물리력과의 사이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그 일정한 상응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위해 감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보니까 이제 칼을 그 방망이인지 뭔지로 그 쳐가지고 칼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됐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아주 강력한 그런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렇게 경찰관이 좀 그 과용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그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새끼 고양이 사체가 매달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 현장에 찍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지난달 21일 포항의 한 골목길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몸을 숙이더니 갑자기 뭔가를 짓밟는 듯한 그런 영상이 포착이 됐는데요. 사건 현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였습니다. 발로 밟았던 건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붙잡혔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 고양이를 이제 학대하고 저렇게 살해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저 끔찍한 장면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신고한 지 9일 만에 지난달 30일이면 어제인가요? 어제 어제죠. 그제입니다. 그제군요. 그제. 용의자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 중이랍니다. 검거가 됐습니다만. 근데 참 우리 이수민 변호사 보시기에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하게 그 또 살해한 고양이를 줄에 매달아서 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래서 결국에 붙잡히긴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질문을 해서 왜 그런 엽기적이고 잔인한 살해 행위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양형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뭔가 불만을 어떤 동물에게 학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이제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엽기적으로 살해하고서 그걸 또 더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 조사도 중요하고 또 이분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이런 학대 행위들이 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기관이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 남성이요. 네. 범행 현장에 포항시 안내문을 사칭한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라는 경고문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부착을 네. 했는데 저게 포항시가 직접 붙인 게 아니라 이 남성이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사칭을 한 거죠. 사칭을 한 거예요? 네. 아하.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애교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명백하게 포항시를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한 처벌은 안 되겠지만 공문서 위조죄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행위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을 학대한 거거든요. 예. 동물보호법을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런 행위를 여러 번 한 것이 아닌가, 상습범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있어서 예. 구속 처벌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참 저렇게 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지 어쨌든 좀 잘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요 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주시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차량이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힙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보세요. 부축을 이제 좀 해주고 그 차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은 약간 좀 비틀비틀 거린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네. 어디론가 향한 그곳은 다름이 아닌 근처의 편의점이었어요. 저렇게 큰 편의점. 사고를 내고 예. 비틀비틀 걸어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장면, 저 무슨 일일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죠. 앰뷸런스를 다 왔는데 안 타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굴 빨개가지고 그냥 흉수수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채긴 찬 거죠.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저렇게 막 차량이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가 네. 났는데 저 운전자가 정혁진 변호사님 편의점을 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네. 내가 네. 술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했을 당시에는 그 음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그 음주운전하다가 검문에 걸렸을 때 뭐 술 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뭐 음주운전 하다가 진짜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음주 측정하면 일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것으로 다시 그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또 술을 추가적으로 마셔봤자 어차피 자기가 마신 술의 그 범위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출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네. 저런 행동이 이제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불리해집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렇게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네. 조치하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또 처벌이 돼요. 아. 5년 네. 이하 징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술 마셨으면 마신 대로 네. 처벌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오히려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때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게 됐으면은 예. 굉장히 굉장히 큰 처벌을 아, 받고 경제적으로도 네. 아주 뭐 억대의 그런 손해를 입게 되니까 예. 저런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요. 그렇죠. 현장에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거리두기가 있었다가 빠지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저도 개인적인 일정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네. 모이면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술이 만취 상태에서 가서 사고가 나면 상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다 찍힌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해야 되지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편의점 가서 술 한 병 얼른 먹고 아 저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사고 난 이후에 마셨어요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저렇게 해서 사고를 낸 건데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꺼내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아하. 실제 네. 사고가 나고 나서 집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황당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차 번호를 통해서 그 집에 가요.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집에 가보면 술을 사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나쁘게 보기 때문에 예.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번 주 사건 사고까지 짚어봤습니다.